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어떻게 기존 법보다 완화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언제 공포가 돼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한번 그런 내용도 보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이 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여유로운 경우는 기존하고 또 이번에 완화된 거하고 또 어떤 차이점하고 또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할지기 장기부 특별공제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 이게 해준다 그러니까 한번 또 이 특별공제가 생김으로써 이 조합원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죠.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죠. 서울에만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재건축 초과이익에 들어갑니다. 정상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어느 하나에 기속되는 주택 가격의 증가분으로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이 지정됐을 때 또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설립된 조합이라 하든가 또 조합원은 또 신탁업자가 이 시행자인 경우는 또 위탁자를 또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탁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자기 재산 전체를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생긴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거, 그러니까 뭐 기준 시가에 뭐 금리 등등 공제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23년도 12월 8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안이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안 공포 후 4개월 후인 2024년도 4월 한 8일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이게 법이 공포가 되고 또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려면 이런 이 기간을 이렇게 4개월은 6개월로 둬야 되는데 전 정부는 법을 발표하면서 소급을 해서 해버려 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죠. 그 결과가 또 이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또 언제부터 시행되고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3대 악법이라고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가 생김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둔촌주공이죠. 로또 청약, 또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세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로 인해서 또 분양가 상승되고 이 시공사와의 마찰 등등을 해서 또 굉장히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할 적에 이 점수를 굉장히 높여놨죠. 먼저는 뭐 20점이면 통과되는 걸 50점으로 높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도 힘들었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구역지정 이후로 해가지고 재건축 연한수를 뭐 30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거는 이제 완화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3대 악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이죠. 이게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죠.
자, 이게 제 8조에 나옵니다. 부가 개시 시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는 다시 옛날처럼 돌려놓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그러니까 2003년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 하겠다. 요번에 완화된 내용이 들어간 것도 여기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로 한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은 날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요. 자, 그 조합 설립을 받을 때 이 가격이 한창 올라갈 때 조합 설립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업 시행, 사업 승인이라든가 준공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내려갔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갭이 또 왕창 줄어들겠죠. 조합 설립 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 사용 승인 떨어졌을 때라든가 준공인가일 때 또 이게 가격이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갭이 줄어들어서 또 이 초과이익 부담금을 또 안 낼 수도 안 낼 수는 없겠죠. 내더라도 또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시킨 내용이 그동안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로 이제 부가 기준 시점을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인데요.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 종료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 되는 날을 부가 시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합 설립일이 됐던 추진 승인 날이 됐던 이날 됐는데 이날부터 이게 뭐 이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1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제 다시 역산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 추가 그 이익 그에 대한 또 이 갭이 또 줄어들어서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 종료 시점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일가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가 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하겠다. 이제 부가 종료 시점을 본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준공 인가된 날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사용 개시한 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준공 인가된 날하고 사용을 개시한 날하고는 뭐냐면 입주를 이제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구청에서 준공 나기 전에 또 입주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할 적에 그 날짜하고 준공 인가, 그러니까 이전 이 준공 인가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의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점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게 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인데 준공 인가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이 사용 승인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인 부담금 요율표죠. 이게 이번에 이제 좀 완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얼마만큼 완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행이죠. 이게 자 3천만원 이제 기존 정부에서는 이 부과 기간을 2천만원을 뒀어요. 그래서 3천만에서 뭐 10%는 5천만원까지는 이제 3천만원은 면제, 3천에서 5천까지는 10%, 또 5천에서 7천까지는 20%, 또 7천에서 9천까지는 30%, 그 다음에 9천만에서 1억 천까지는 40%, 그 다음에 1억 천만원 이상일 때는 50%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이 서울 시내의 재건축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이 초과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봤을 때 한 4억 8천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4억 8천 나오면 이거 못한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재건축하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4억 8천씩 그 이 초과 이 부담금을 내면서 입주할 그런 입주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또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으려고 그러면은 또 양도세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이중과세는 입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냈죠.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그래서는 정부의 편을 들어서 합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이 이제 시행이 많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 2017년 12월 30일까지 관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시켜줬죠. 그래서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뭐 그런 몇 개의 사업장이 부랴부랴 관리 처분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이 초과이익을 안 내고 입주한 그런 사업장을 빼놓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먼저처럼 유예를 시켜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구간을 이제 8천만 원 면제를 8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부과 구간을 이제 5천만 원 올린 거죠. 그다음에 이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10%. 그다음에 20%는 1억 3천에서 1억 8천만 원. 그다음에 1억 8천에서 2억 3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2억 8천만 원 초과일 때가 이제 50%. 그러면 완화됐다는 내용이 약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로 되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새로 생긴 이제 이 장기 보유 부담금 감면 기준 내역입니다. 보유 기간이 6년에서 7년 이상 보유했으면 10%를 감면을 해주고요. 그래서 20%, 30%에서 최대 20년 이상일 경우에 70%까지 지금 이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이 장기 보유를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또 혜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 설립 때 이게 이제 부과 개시 시점이 조합 설립 때 가격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 준공 사용 승인일 날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이 갭이 줄어들 때 거기에 또 70%까지 공제를 받는다 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요것은 또 상당히 또 좋은 반응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